안녕하세요. RPM9 이문택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는 포드의 레인저 와일드 트랙입니다. 최근에 픽업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뭐 국내 픽업 같은 경우는 이제 쌍용에서 무쏘부터 해가지고 무쏘 스포츠, 액티언 스포츠, 또 코란도 스포츠, 지금은 이제 렉스턴 스포츠가 있고요. 병행으로는 좀 들어왔었는데 정식 수입은 쉐보레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콜로라도를 들여왔는데 굉장히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드에서도 들여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기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포드에서 약간 도입이 늦어진 거는 레인저를 이제 모델 체인지를 하고 그러면서 신모델을 들여오려고 조금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정식 시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역시 이제 콜로라도랑 쌍벽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의 그 주력 픽업들하고는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그 차들은 이거보다 한 급 위에요. 쉐보레 같은 경우는 실버라도가 있고, 포드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F150이 있죠. F150은 전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차입니다. 승용차 뭐 이런 거 다 통틀어서요. 그런 노하우가 여기 레인저에도 녹여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모습 같은 경우는요, 뭐 디자인은 사실 이제 개인 취향이 좀 있는데, 이 앞모습 같은 경우는요, 디자인은 아무래도 개인 취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 감안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콜로라도보다는 조금 레인저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범퍼로 이어지는 이 부분, 레인저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멋있고, 이게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와일드 트랙인데요, 조금 더 스포티함이 강조된 랩터라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인저 랩터 같은 경우는 이보다도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인데 둘 다 어쨌든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이어는요 컨티넨탈 크로스 컨택트예요. 그래서 265 60R 18인치입니다. 랩터 같은 경우는 조금 그 고성능을 지향하는 모델인데 엔진은 똑같지만 약간의 사양이 다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타이어가 다릅니다. 랩터 같은 경우는 17인치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18인치 열렸고, 이제 콜로라도와의 또 차이점이 이거죠. 엔진이죠. 바이터보, 우리가 보통 트윈터보라고 하는 디젤 엔진, 바이터보 디젤 엔진. 옆에 와일드 트랙 써 있고요. 사이드 미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시야를 제공해서 만족스럽고요. 요즘에 뭐 이 옆에 사이드 가니쉬 이런 게 좀 없는 추세긴 한데 제 생각에는 옆에를 조금 더 이렇게 가니쉬로 덧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이드 스텝이 튼튼하게 달려 있고요. 여기 화물 적재 공간은 500k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요, 아주 튼튼해요. 이게 이제 여기 내부 마감 재질 이런 게 아주 튼튼하죠. 그래서 뭐 물에 젖거나 이런 것도 좀 막아주고, 그래서 부식을 좀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으쌰, 아이고. 네. 저야 뭐 500kg보다 훨씬 안 되니까 성인 남자 5명이 타도 괜찮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좀 날씬한 분들은 뭐 7명 정도 탈 수가 있겠습니다.
뒷공간 이 정도고요. 이제 앉아보면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픽업이니까 등받이가 좀 서 있잖아요. 그래서 등받이의 각도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다른 픽업들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레그룸을 보니까요, 제가 아까 운전한 공간 기준으로 했는데 콜로라도보다는 조금 좁아요. 그게 조금 아쉽고, 센터 암레스트는 뭐 이 정도입니다. 크기 조절이 되지가 않고 그냥 팔을 놓기 적당한 정도고, 여기에는 220V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있군요. 이거 아무래도 이제 유럽형 콘센트가 있고, USB 포트는 없어요. 뒤에 장비는 크게 뭐 와닿진 않습니다. 자, 운전석 공간인데요. 한번 시동을 걸어볼게요. 에어컨을 켰는데 더워서 조금 줄여보고 소음 던져보면, 제가 사실 그 어플이 있는데 그동안에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드리지가 않았는데, 소음 측정기 어플이 있거든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펜을 다 끄고 오로지 공회전에서 네, 56 정도 나오네요. 56 정도 데시벨이면 조금 진동 소음이 좀 있는 편이죠.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니까 좀 그런 점이 아쉽긴 합니다. 콜로라도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땐 대시보드의 어떤 디자인이나 질감 이런 건 좋아요. 콜로라도는 약간 투박한 느낌이 있는데, 이 레인저 같은 경우는요, 마감 처리도 괜찮고요, 이런 플라스틱 조작, 이 질감 이런 거 괜찮고, 스티어링 휠에 이런 배치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플라스틱이 조금 너무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오프로드에서 무릎이 부닥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드러운 패드로 좀 감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2륜구동, 4륜구동 전환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올 때는 2륜구동, 4륜구동 제가 번갈아서 조작을 해봤고, 여기 이제 엔진 스톱 앤 스타트 요거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여기 4륜구동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리막길, 이거는 보조주행, 속도를 좀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트랙션 컨트롤을 끄는 것이고, 이건 주차 조향 보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 인테리어는 무난해요. 무난한데 특별히 또 돋보일 만한 건 없습니다. 랩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자인이 다르죠. 그래서 랩터하고의 좀 차별화가 있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차의 그 가격대, 그러니까는 와일드 트랙은 4,990만원, 그 다음에 랩터는 6,390만원인데 가격대에 비하면 좀 검소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행을 하면서 또 역시 오늘도 평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디자인 보시면 어떤가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뭐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이쁘고, 그래서 저는 콜로라도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콜로라도랑 또 비교를 안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균형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드가 픽업을 오랫동안 만들다 보니까 이 픽업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어요. 자, 그래서 디자인은 10점 만점에 8점 좀 줄 것 같아요. 이 점이 빠진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런 실내에서 조금 더 세심한 그런 터치, 그래도 국내 그 국산 차들이 마무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디자인에서 확 끌리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미국에서만 현재 팔리는 포드 FV150 같은 경우는요, F150 상위 모델로 가면 실내가 굉장히 호화롭습니다. 국내에 이제 병행으로만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포드도 사실 마음 먹으면 엄청나게 좋은 차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실내를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2.0 바이터보 디젤 엔진을 얹었어요. 그래서 수입차의 디젤을 또 이 픽업에 얹은 것은 오랜만입니다. 보통은 이제 가솔린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차가 주력 시장이 미국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에도 뭐 있지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남아공에서 만든 차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 또 중남미 시장, 호주 뭐 이런 데를 겨냥을 했던 차입니다. 그래서 그 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디젤이 들어왔는데요. 등열 4기통 2.0 213마력 엔진입니다. 스펙으로 보면은 뭐 엄청나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은 온로드 위주 달리는데, 지난번 시승회 때 체험을 해보니까 이 엔진이 오프로드에서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토크감과 함께 아주 강력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능 좋고, 다만 그 최대 토크가 조금 나오는 구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최대 토크는 이제 51.kg 포스 미터인데 1750rpm에서 2000rpm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초반에서 중간 가기 전에 그 정도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고속으로 확 치고 나가는 맛 보다는 아무래도 저속에서 오프로드를 막 개척하고 이런데 조금 더 특성이 맞는 그런 엔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소리가 나죠. 엔진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일상 주행에서 특별히 불만은 없어요. 불만은 없고, 그래서 10점 만점에 7점 주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엔진의 조금 단점은 정수성입니다. 아까도 이제 공회전 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정수성이 좀 어떤가 보여드렸는데, 정수성이 이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디젤 모델들이 대체로 다 그렇긴 한데, 요즘 그래도 디젤 기술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부밍음이라든지 뭐 외부 소음이 유입되는 걸 많이 막아주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부밍음이 조금 큰 편입니다. 우웅하는 그런 소리가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정숙성은 10점 만점에 6점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 승차감은요, 역시 엔진에 영향을 받는데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가솔린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온로드에서 평탄한 도로에서 달리기가 조금 더 우월한 면이 있고, 이 디젤 엔진이 조금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속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가다 서다 하는 온로드에서는 차가 약간 앞뒤로 출렁출렁 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프로드를 가게 되면 이 차의 그 엄청난 강인한 강성, 그 부분이 느껴져요. 그래서 웬만한 그 오프로드는 거의 다 정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픽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오프로드 하면은 맞춰주는 오프로드는 지프잖아요. 근데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글쎄요, 조금 지프에서 파생된 차라 그런지 정통성 면에서는 조금 균형감은 좀 아닌 것 같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에서 굉장히 균형감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수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뭐 승차감 이런 것은 조금 오프로드에서 좀 좋은 면도 있다. 그래서 그 온로드 오프로드가 굉장히 승차감이 다른데요. 온로드에서는 살짝 떨어지지만 오프로드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런 면에서 승차감은 10점 만점에 7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차의 가성비는 이제 사실은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드 트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편이에요. 4,990만원.
랩터는 6,390만원. 랩터 같은 경우는 좀 고성능에 이제 포커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먼로 쇼버라든지, 그 다음에 17인치로 해서 좀 더 기동성을 살리는 면, 뭐 이런 면이 좀 특화가 돼 있거든요. 두 차가 좀 차별화가 돼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뭐 이렇게 고성능을 추구하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와일드 트랙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 파워 유닛이 같잖아요. 파워트레인 엔진하고 변속기가 같고, 그래서 쇼바와 휠 교체, 뭐 기타 편의 장비 이런 게 랩터가 좀 우위긴 한데, 그래도 가성비를 따진다면 와일드 트랙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픽업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차박이 트렌드이고, 또 할수록 레저 활동 늘어날 거고요. 이 차박할 때, 또 차박이 아니더라도요, 캠핑 캐러밴을 끌고 다닐 때 보면 견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견인력 면에서는 또 이 와일드 트랙이 좋습니다. 그래서 랩터 모델 같은 경우는 견인력이 2.5톤인데 이 차는 3.5톤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뭐 캠핑 트레일러는 너끈히 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괜찮고, 그리고 캠핑 트레일러가 아니더라도 요즘 보면은 이 픽업 트럭에 맞는 그런 용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픽업 트럭 위에다 올리는 그런 텐트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적재함을 활용해서 이렇게 차박을 할 수 있도록 꾸며지는 그런 용품도 많고, 이렇게 픽업 트럭이 하나 있으면 정말 요즘같이 이 하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멋진 날에 그냥 집에 혼자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어디든지 좀 나가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차예요. 이런 차 하나 있으면 정말 레저가 즐겁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콜로라도나 이 차나 또 국산 픽업 레스턴 스포츠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고르시는 게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시승 도중에 이제 뭐 이렇게 지난번 시승회 때 제가 보여드렸던 오프로드 주행 영상도 이렇게 넣어드리면서 뭐 비교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발편집이지만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진짜 날 좋죠. 이 좋은 날에 좋은 날들이 계속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리미트 차차차 오늘 포드 레인저 시승 리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마다 정치 사이트 데스크를 왜? 설마 여기를 오 끝? 끝인가?